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건물이나 아파트 상가를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그런데 이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있고요.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정신고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3일 날 잔금을 받고 매도했다. 그러면 오늘 7월 3일 날 양도 대금을 받고 팔고 대금을 받았다. 이날이 대금 청산일이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 받은 날이니까. 계약서상. 그러면 이날이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7월 말부터 8월 말,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게 되면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해서 10% 공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정신고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예정신고하면은 신고하고 세금 납부에도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에 20%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세금이 1억이라면 2천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예정신고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과거에는 예정신고 안 하면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 결혼시키려니까 전세 자금도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고 하니 집 두 채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A라는 주택이 있고요. B라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상담하다 보니까 올해 팔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거 이달에 팔고 10월 달에 B주택을 팔아서 대출금도 상환하고 또 세금도 내고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자녀 결혼하는데 전세자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두 주택 중에 하나를 자녀한테 증여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증여해도 또 증여세가 나오지요. 그런데 증여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전세금도 있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또 가중되고 또 종부세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되겠다. 이때 제가 처분을 못 하겠습니다. 올해 이건 2018년도 처분하고 이거는 2019년 1월에 가서 처분을 하라고 권유했지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A주택 팔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어요. 또 B주택을 팔고 만약에 2018년 좋아요. 2018년 9월에 팔고 또 예정신고하고 세금 납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예정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B주택도 예정신고하고 세금 납부 다 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말부터 2개월 이내. 그런데 2019년도 5월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라고요. 이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018년도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주택을 당해년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비주택 두 번째 팔았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합산. 두 번째 팔 때.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또 세무사가 그걸 가이드하는 거 아니지요? 또 내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A주택은 뭐 갑이라는 세무사한테 가서 맡기고 B주택은 을이라는 세무사한테 가서 맡겼으니까 세무사가 뭐 올해 집을 몇 채 팔았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거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만약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A주택의 양도 차익 팔아서 처분해서 양도 차익이 1억이고 B주택도 양도 차익이 1억이면 2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A주택의 세금을 계산하니까 한 1922만 5천 나와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합쳐서 얼마를 냈느냐? 3,845만 원을 냈어요. 이것도 예정신고하고 세금 내고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똑같다고 했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산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무려 5,400만 원 나옵니다. 5,400.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1,600만 원 추가로 세금 내야 돼요. 1,600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A주택 팔고 세금 내고 B주택 팔고 세금 냈는데도 합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가가지고 추가 세금 또 납부해야 돼요. 확정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년에 2번 이상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하 가중되는 금액이 이 세금의 한 40% 이상, 많게는 60%까지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1년에 한 채씩 파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주택 중에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까 이거 절차하는 것은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는 게 좋고 마지막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일로 마지막에 파는 것은 양도 차익이 제일로 많은 것은 마지막에 팔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1세대 1년에 2회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이미 A주택의 소득금액과 B주택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지는 거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커집니다. 몇 프로입니까? 6%, 15%, 24%, 35%, 38%, 40%, 최고세율 42%까지 이렇게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론은 1년에 한 번씩만 팔아라. 부득이하게 2번 팔 때는 두 번째 양도할 때는 첫 번째 신고한 과세표준과 두 번째 신고한 소득금액 있죠.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1년에 한 번씩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